자,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본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 항목 중에서 문제 보시면은 자본금은 얼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보기를 보고 자본금은 얼마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자본에서 이 단기에 미친 영향을 한번 찾아보는 문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보통주 100주, 그러니까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입니다. 액면금액 5,000원. 그 다음에 6,000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그러면 이 뜻은 뭐죠? 액면금액 기준으로 현재 시장가가 액면금액 기준으로 올라간 거죠. 액면금액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할증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액면금액보다 그러니까 즉 시장가액이 높으면은 할증이고요. 반대로 돼 있으면은 할인이 돼요. 왜냐면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미달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되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원이 발생했대요. 이 뜻은 뭐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 12월 말에 해당하는 종가 금액을 보니까 10만원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10만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도 얼마만큼 증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 그러니까 즉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대변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하니까 자본금은 5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된 금액은 6,000원이고 액면 금액의 기준 금액 5,000원만큼 빼면은 1,000원이 현재 지금 액면 금액 기준으로 초과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0주에 그 1,000원만큼 곱한 10만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억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자본금은 얼마만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니까 당연히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 자본금은 60만원 증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은 3번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0만원 증가하고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적었을 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부분도 10만원만큼 제가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변동 없음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10만원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10만원 발생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도 똑같은 자본이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도 10만원만큼 증가함으로써 이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정답은 3번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3일에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결산일이 12월 31일 됐을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그러니까 즉 발생 기준으로 봐야 되냐 12월 말일에, 그러니까 즉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1년치만큼 선급을 하고 선수함으로써 이 차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그 비용과 수익을 제외하는 형식의
이러한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느냐 모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발생 이연이 두 개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7월 1일 자, 미리 지급한 1년분 보험료 10만원에 대해 6개월 분인 5만원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 맞는 얘기죠. 7월 1일부터 차기에 해당하는 6월 30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10만원치 선급을 했대요. 근데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물론 회계 처리를 하겠지만 인식되어 있는 기간은 사실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만 수익과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하지 않은 이상은 예외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외 적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2월 31일 딱 이 시점에서 이 발생된 기간만큼까지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차기분은 당연히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되어 있는 기준에 12월 31일 딱 이 기준으로 안에 있으면은 수익과 비용으로,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넘어가는 기점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무조건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10월 1일 미리 수령한 1년분 임대료 20만원에 대해 3개월 분인 5만원만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였다입니다. 물론 1번 문제는 똑같아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분 임대료를 선수를 했어요. 선수한 거죠.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수익으로 해당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폐업하지 않은 이상은 예외 적용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이 기간에서 수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간 계산 해봐야 되겠죠. 수익으로 인식하는 기간은 3개월이고요. 올해 단기 수익에서 제외된 항목은 9개월치만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3개월 분인 5만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만원에 해당하는 3개월치만큼만 수익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니까 자, 5만원만큼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2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12월 말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였으나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인 다음 연도 1월에 매출을 인식했다 입니다. 자, 상품이라든지 제품의 판매 시기는 언제냐면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즉 판매한 날로 수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12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대요. 선발행했다고 합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는 일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계관리 2급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뭐냐 이거예요. 자, 세금계산서는 어떤 거냐면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물건을 사고 판매했다는 하나의 증명 서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봐냐면요, 판매한 날에 그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가 있어요. 받고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고 줄 수가 있는 날. 그러면은 12월 말에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했다는 거는 판매는 안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이거를 저기 해주는 거죠.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인도한 시점은 1월에 매출을 인식했대요. 그러면 12월 30일이 기준으로는 판매한 게 없죠. 판매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12월 말일에 미리 발행을 했는 거 맞고 회계 처리는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한 시점은 1월에 매출을 인식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매출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출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왜냐면은 판매되지도 않은 거를 회계 처리했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일에 세운기산서를 미리 발행했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출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에 3번은 맞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럼 답은 4번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2월 말일에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였으나, 인도했다는 뜻은 판매했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에 매출 수익 잡아야 되는 게 맞죠? 매출 수익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연도 1월 3일에 발행했답니다. 이 3번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고 물건을 늦게 준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일찍 주고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기준에 했었죠.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만약에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몇 프로 되냐 보면은 99.9999%가 전부 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 수익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판매한 날의 수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2월 말일에 본래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 기준점을 세금계산서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니까 12월 31일에는 반드시 이 제품에 대한 인도에 있는 시점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12월 31일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하지만 내년 1월 3일에 회계 처리함으로써 이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정답으로는 4번에 해당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22번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회계관리 2급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의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12월 31일 기점으로 내가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냐 이 기준을 꼭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문제는 사실 분기 필요 없으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평가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결산을 공부를 좀 해봤다 라고 하면은 외환 차손이냐 차익이냐 아니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냐 환산 이익이냐에 대해서 갈림길에 아마 서게 될 거예요. 그 갈림길에. 자, 외환 차손과 차익은요.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외화 환산 손실과 이익은요. 12월 31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결산에 대해서 문제를 아신다고 하면은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대해서만 파악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내가 그마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붕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붕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외화예금은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금. 차입은 부채죠. 돈을 빌려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달러에 1,500원만큼 예금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15만원이래. 근데 12에 31이래. 환율은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00원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100달러에서 자 100달러에서 1200원만큼 평가한 금액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이 됩니다. 그럼 3만원만큼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대해서 또 판단해야 돼요. 자, 자산은요. 자산은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젠간 내가 돈을 받아요. 예금을 넣었으면은 만기일에 돈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높게 받으면은 당연히 이익이 되겠고, 예금에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은 손실이 됩니다. 그럼 대충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가 받는 돈의 금액보다 3만원만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손실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외화 환산 손실 3만원과 외화 예금 3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번에 대한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서 2011년 중 발생한 비용의 내역이다. 주식회사 3일이 당해 영업이익으로 보고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입니다. 자, 2011년 중 발생한 비용 내역이에요. 네,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 및 핵심에 관한 부분은요, 영업이익으로 보고할 금액을 산정해야 될 고려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는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해당하는 그 소속 계정 과목이 어떤 거인지 이 분류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인지검에 대한 급여, 대소상각비, 무형자산값비,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으로 보고를 산정해야 된 부분에 대한 답은요, 2번에 해당하는 4개가 해당이 돼요. 그럼 이자 비용하고 단기임해 증가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즉 기역, 디귿, 미음, 니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중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순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급여, 대소상각비, 무형자산각비,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총 4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단기매매 증가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보고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당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이 부분이 키워드인데, 이거를 어떤 요구사항이냐면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익과 이 비용 계정 과목이 존재를 하냐 존재 안 하냐 이거예요. 존재를 하냐 존재를 안 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해보고 수익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냐, 그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토지를 5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회계처럼 되죠. 토지 5천만원. 자, 차변에 있는 토지는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매입했다고 하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뭐 다른 얘기가 없죠. 뭐 자산을 뭐 증여받았다라고 하진 이 이상은 네,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세 비용 중 100만원이 환급되었다 입니다. 자, 환급됐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차변에 환급되었다고 하니까 예, 돈을 받았겠죠. 보통 예금 100만원 예,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 대변에는 환급되어 있다 하니까 환급되어 있다는 계정 과목은 사실상 별로 쓸 계정 과목이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은 받았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는 하진 않아요. 예, 환급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비익은 수익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예, 미치는 영향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의 주식에 대해 주당 2,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입니다. 뭐 이 문제가 뭐 처분해가지고 뭐 처분이익을 얻었다, 아니면은 자기 주식 처분 뭐 그런 부분이다. 사실 자기 주식은 사실 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에 대한 부분은 당기순이익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처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에 대해서 2,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답니다. 자, 차변에 예, 보통예금으로 이게 처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발행주식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 개 다 예,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읍과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일하게 니은만 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니죠. 답은 네, 2번이 아니고요. 미치는 거래가 아니랍니다. 예, 미치는 거래가 아닌 거는 정답은 4번으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기읍과 디귿에 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주식 배당이라고 하면요, 이 문제는 자본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자본 이러면은 사실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자본 이러면은 극혐을 합니다. 예. 왜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은 이 흐름만 잘 잡으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자본에 대한 이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 배당은요, 물론 회사가 순이익이 났을 때 현금 배당을 하면은 당연히 자본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지만 주식 배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 배당은 자본에 대한 유출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내에 계속 갖고 있는 유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수 높아지고 회사에서 유보가 됨으로써 자본금에 대한 금액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배당에 대한 이 내용과 현금 배당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반드시 깔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미처분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하면은 현금 배당이 되고요.
주식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을 해서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배당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많은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사내에서 유보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배당을 결의한 날. 그러니까 즉 결의한 날은 선언한 날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이 주식, 이 임원이 다 이렇게 딱 3명 있고 여기에 다 주주가 다 있어요. 주주. 예. 자, 그러면은 제 14회 주식 배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이익에 대한 배당은 전체 금액에서 20%만큼 배당을 하기로 하였고, 뭐 그 중에 주식 배당은 5%, 현금 배당은 15%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주주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예,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봉으로 이렇게 딱 찍습니다. 땅, 땅, 땅.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당이 이제 선언한 날이에요. 실제로 주는 날은 언제 주냐면요. 4월달쯤 돼야 거의 줍니다. 4에서 5월달 정도? 거의 그 정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한 날은 이렇게 주기로 결정한 날이고요. 배당을 실제로 주는 날은 한 달이나 2달 뒤에 거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의한 날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자본 조정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틀렸죠. 왜냐? 배당하는 후에는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익 잉여금을 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익 잉여금을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소득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대한 적립을 함으로써 나머지 금액은 사내 유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증가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감소한다? 물론 감소한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돼요. 감소는 어떤 경우냐면요. 현금 배당하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현금 배당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거는 회계관리 2급을 배우는 이 강좌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독학으로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회계 처리를 하면요 2월 잉여금도 자본이고 무슨 적립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거 전부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불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후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자체 틀렸고요. 감소 또는 불변이라고 해줘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소는 현금 배당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입니다. 현재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입니다. 자, 첫 번째. 대가를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 가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입니다. 수익은 그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개가 인식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실현으로 기준을 보냐 아니면은 발생 기준을 보냐.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구권은 어떤 경우냐면은 대체로 미수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부채로 따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비용은 부채겠고 수익은 그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현금 청구권 가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 등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수익으로 인식한다입니다. 요거는 현물 수치를 해가지고요. 현물 수치라고 해서 그 시장가, 그러니까 즉 시가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니은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매출 할인이나 매출 애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이 맞는 얘기죠. 예, 수익 금액, 그러니까 즉 상품 매출이나 예, 제품 매출에 대해서 이 애누리,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할인에 대한 부분은 직접 차감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기역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고 니은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고 디귿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수익의 측정 방법은요,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주의나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1000만원 중 200만원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이 전액 매출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뜻은 뭐죠? 실현주의냐, 현금에 대한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나 발생주의로 보냐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매출로 계산한다는 이 인식 기준을 의미로 한다면은 실현 기준 또는 발생주의로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근거한 회계 처리예요. 중요성하고 보수주의는요, 재무제표에 그 하는 인식 기준을 의미를 하고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긴 합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에서는 채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에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는 수행하지 않고요. 현금을 줬거나 현금을 안 줬다, 또는 현금 못 받았다, 현금 받았다 라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조건 수익과 비용은 발생됐다고 하에 의해서 발생주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시산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크기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자본금은 얼마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이 시산표 등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산 더하기 비용, 그러니까 즉 차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요, 부채 더하기 요거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에요. 기말자본금 아니에요.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입니다. 요거는 대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잔액이 무조건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산과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고요. 부채, 기초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합계 금액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차변에 있는 자산과 비용의 총액 540만원과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총액 540만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나머지 금액 자본금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무조건 시산표 등식만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왼쪽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540만원에 자산과 비용의 금액을 540만원과 부채의 자본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540만원을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합시다. 자, 매입 채무하고 차입금하고 매출하고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이자 수익 금액을 다 빼시면은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자, 매입 채무와 차입금의 부채 합계 금액은 180만원, 2월 이익잉여금이 20만원, 매출이 25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1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본금은 80만원이 해당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금액 540만원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 540만원을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체 금액에서 차감하면은 이 나머지 금액인 이 자본금이 8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산표 등식은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기능을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회계 순환과정 중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분계장에 분계를 합니다. 분계를 하면서 원장에 전기를 해요. 원장에 전기를 하면은 시산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법이 돼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돼요. 원장에 있는 금액이 시산표까지에 대해서 그 작성을 할 때 그 근거는 원장에 있는 금액에 의해서 그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산표 종류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시산표는 합계잔의 시산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산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시산표상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많은 얘기가 돼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사실 이렇게 금액이 맞더라도요,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오류를, 그러니까 금액이 맞는 것만 확인을 하지, 금액이 맞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오류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금액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정답은 4번밖에 없죠. 합계 시산표는 기말 잔액만을 집계하여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이건 아니에요. 합계 시산표는 이렇게 봐요. 차변에 있는 금액과 이 대변에 있는 금액에 대한 합계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 얼마, 대변에 있는 금액 얼마, 이렇게 넣거든요. 이게 바로 잔액 시산표고요. 합계 시산표고요. 이 문제는 잔액만 집계해서 나타난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라고 불러요. 잔액만 부르는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합계 시산표는 차변에 있는 합계 금액 얼마, 대변에 있는 합계 금액 얼마, 대신 잔액을 안 나타내고. 그래서 합계 시산표는 차변에 있는 금액 얼마, 대변에 있는 금액 얼마인지 나타내는 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말 잔액만 집계해서 나타내는 표는 잔액 시산표로 해줘야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얘기는요, 4번이 되겠습니다.